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열량은 낮추고 혈당은 안정할 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와 조리 방법 제1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특하지만 실생활 가능한 재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재료나 이런 방법이 있었어? 하고 놀랄만한 꿀템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잘 보셨다가 장바구니에 담아 보시고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 먹고 싶었지만 혈당이나 다이어트 걱정 때문에 꼭 참았던 음식들, 한 젓가락만 먹고 아쉬움 가득했던 순간들, 그런 기억 있으시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맛은 거의 그대로 건강은 지키는 방법.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열량은 낮추고 혈당 안정은 업.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대체 식재료, 그리고 조리법 1탄, 꿀템 대방출의 시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잡채인데요. 전통 잡채 한 접시 정말 맛있죠? 하지만 당면은 작은 한 접시에 23g 이상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고 달달한 설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하는데요. 건당면의 양은 약 20g으로 눈대중으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쥐었을 때 한 줌 정도, 그리고 삶은 당면은 약 70g으로 눈대중으로 밥 공기에 삶은 당면을 담았을 때 3분의 1 정도의 양에 해당합니다. 또는 젓가락으로 크게 집었을 때 한 번에 잡히는 양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잡채를 먹는데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면 대신 면을 천사채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천사채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 아마 회를 드실 때 회를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회 아래 깔려 있는 정체모를 요 장식, 요게 바로 천사채입니다. 천사채는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천사채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면 되는지 궁금하시죠? 천사채로 당면 대신 잡채를 만들어 주시면 칼로리가 무려 90% 이상 절감되고 혈당 지수도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맛이요? 당면보다 훨씬 쫄깃하고 양념도 잘 배어서 당면이 아니라고 싶은 맛이 날 거예요. 천사채를 끓는 물에 1, 2분만 데쳐내면 당면과 거의 유사한 식감의 면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천사채 100g 기준 베이킹 소다를 2큰술 넣고 데치면 혹시 예민하게 느낄 수도 있는 비린내 또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데치는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으신가요? 그렇다면 데치는 과정 없이 온수에 베이킹 소다를 넣고 담궈 놓은 후에 적당한 타이밍에 건져내서 물에 여러 번 헹궈 드셔도 되십니다. 천사채의 양, 물의 온도, 베이킹 소다의 양에 따라서 천사채의 질감이 달라지니 중간중간 확인해서 내가 원하는 질감 상태의 시간을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잡채의 핵심은 쫄깃쫄깃한 식감인데 천사채로 혹시 질감이 아쉽다 하고 느끼는 분들 또한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팽이버섯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팽이버섯은 당면과 비슷한 길고 얇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 잡채에 넣으면 식감이 더욱 풍성해진답니다. 다음으로 흰쌀밥을 포기하기 힘드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콜리플라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브로콜리는 아시지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각과 채소로 콜리플라워는 하얀색 브로콜리로 기억해 주시면 기억이 쉬울 것 같은데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냉동 제품으로 콜리플라워 라이스 또한 시중에 판매되어 구하기도 쉽고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단독으로 드시면 식감이나 맛에 대해 거부감이 들 수 있으나 쌀밥에 섞어 보시면 밥과 거의 비슷한 식감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밥 한 공기의 칼로리는 약 180칼로리로 확 줄고 혈당 지수는 50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콜리플라워 라이스 특유의 식감은 특히 카레나 비빔밥, 볶음밥 등에 넣어 활용하면 밥의 질감과 거의 비슷해서 티가 나지 않아서 정말 감쪽 같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과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섞고 여기에 든든함과 영양을 더해줄 검정콩이나 병아리콩을 추가한다면 밥 한 공기에 부족한 단백질까지 채워보실 수 있는 아주 든든한 한 끼 조합에 가까워질 수 있고, 검정콩과 병아리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줍니다. 또 밥의 식감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병아리콩과 검정콩을 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아리콩을 으깨서 밥에 섞어주면 콩의 질감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면류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대체 면류를 알려드릴 건데요. 두부면 혹시 이미 활용하고 계신가요? 두부면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1인 분량 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평소 파스타를 선호하신다면 댁에서 만들어 드시는 경우 파스타 대신 면을 두부면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면류를 바꾸면 총 섭취 칼로리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단백질은 오히려 늘어나 혈당도 안정,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면을 끓는 물에 딱 30초만 데쳐서 토마토 소스에 넣으면 진짜 면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밀가루 파스타가 드시고 싶지만 종종 파스타 대신 두부면으로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스타 소스류는 크게 토마토 소스, 오일 소스, 크림 파스타 이렇게 세 종류가 베이스로 있는데 저는 혈당 안정 및 건강을 위해서 오일 파스타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계속 오일 파스타만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토마토나 크림 파스타를 즐겨 드셨다면 종종 한 번쯤은 오일 파스타로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부면으로 파스타를 만들 때 다만 두부면의 식감이 부족한 느낌이 드신다면 부족한 식감을 볼륨감으로 채울 수 있는 재료는 바로 숙주를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부면을 끓는 물에 데칠 때 숙주를 함께 넣어 살짝 데쳐주세요. 숙주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 파스타의 양을 늘려주는 동시에 아삭한 식감을 더해줘서 좋습니다. 또한 오일 파스타를 드실 때 숙주를 넣으면 느끼함을 잡아주고 채소의 시원한 맛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혹은 두부면 대신에 곤약면 또한 활용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곤약면은 두부면 파스타와는 또 다른 질감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곤약면이나 혹은 콩단백면과 같은 이름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활용할 계획이시라면 특히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곤약면의 경우 제조 과정에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곤약 함량이 낮은 제품 또한 있어 영양성분표 중에 탄수화물의 함량을 비교하여 낮은 제품으로 구입해 보신다면 곤약면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오르지? 이런 실수를 하실 염려는 안 하셔도 되십니다. 다음으로 해조류 면인 미역국수 혹시 들어보셨거나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곤약국수보다 바다향이 강하나 식감은 더 부드러운데요. 이 또한 바다향으로 인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나 평소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잘 드셨던 분이라면 큰 거부감 없이 잘 활용하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역국수 또한 매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미역국수로 샐러드나 파스타, 비빔국수, 초계국수 등에 활용하면 GI가 0에 가깝게 되고 칼로리도 거의 0에 가깝지만 미네랄까지 보충할 수 있는 바다의 선물 같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역국수는 무턱대고 대량 구매하기보다는 호불호가 강하니 한 팩 정도로 구입 후 시도해 보시고 선호도에 따라 대량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역국수는 일반 파스타 면보다는 쫀득함이 덜하고 뜨거운 요리보다는 저는 냉 파스타나 샐러드로 더 어울려서 샐러드로 이용할 경우에는 발사믹 드레싱이나 화면에 제시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소스 베이스로 냉 샐러드 소스나 아니면 냉 파스타 또 냉 초계국수 국물을 만들어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감 개선을 위해서 미역국수를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제거하면 탱글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초계국수의 경우 또한 화면에 제시된 레시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파스타의 경우 두유나 닭가슴살, 버섯 등을 활용한 크림 파스타나 오리엔탈 드레싱 샐러드에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면이나 냉면처럼 간단한 양념이 미역국수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면류 요리를 드실 때 영양 균형을 위해서는 면류에 부족할 수 있는 새우나 닭가슴살, 버섯 등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사용해 영양 균형을 맞춰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면류는 파스타, 국수, 쫄면, 곤약면, 두부면만 있지 않고 직접 채소면을 만들어 보시는 방법 또한 추천드리는데요. 채소 필러를 활용해서 호박, 당근, 오이와 같은 채소로 채소면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채소면으로 물론 면류의 쫄깃한 식감은 살리기 어렵지만 채소면은 면의 대체제로서 혹은 반찬류로도 채소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또한 될 수 있어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포두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포두부 보기도 하셨고 드셔도 보셨나요? 드셨다면 보통 어떤 방법으로 드셨나요? 라자냐와 같은 요리에서 파스타 대신 포두부를 이용해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포두부 라자냐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 2큰술을 두르고 편으로 썬 마늘 6쪽에서 7쪽을 넣어 볶아 향을 내신 후에 마늘 향이 올라오면 소고기 다짐 육 200g을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볶습니다. 여기에 양파 2분의 1개와 선우 야채를 넣고 파스타 소스를 넣고 섞은 후에 에어프라이어용 그릇에 포도부를 깔고 위 소스를 한 층 올린 뒤 피자 치즈를 골고루 뿌리며 이 과정을 반복해 여러 층을 만들어 준 후에 에어프라이어기에 180도에서 치즈가 노릇해질 때까지 약 6분에서 7분간 구워주면 포두부 라자냐 완성! 포두부는 또 다양한 변신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포두부 월남쌈, 샌드위치에 빵 대신 포두부 샌드위치를, 밀가루 만두피 대신 포두부 만두를, 김밥 대신 포두부 김밥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밀가루나 빵, 밥이 아닌 포두부를 이용하면 혈당도 안정화되게 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는 말이 있죠? 비 오는 날 김치전, 야채전 참으실 수 있나요? 저는 못 참겠어요. 저도 정말 부침류, 전류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이럴 때 부침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나 차점자피 가루 혹은 이미지처럼 병아리 콩가루를 사용해 보세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늘어나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병아리 콩 특유의 구수한 맛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정말 맛있는 대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밀가루나 튀김가루 대신 병아리 콩가루만 바꿔주시고 기타 다른 재료는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달걀이나 물로 반죽을 만든 후에 팬에 반죽을 올리고 부쳐주시면 됩니다. 부침개나 전을 만들 때 부족한 맛을 포기하기 어렵다면 피자 치즈 토핑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피자 치즈를 전을 부친 후에 소량 올려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치즈가 녹으면서 전의 표면을 코팅해 주어 바삭한 식감을 살려주고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김치나 야채를 다양하게 넣어 야채는 함량을 최대한 높여서 만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병아리 콩가루는 병아리 콩을 건조 분쇄해서 만든 글루텐 프리 대체 밀가루로 베이킹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병아리 콩가루를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아리 콩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에 넓은 팬에 펼쳐 햇빛에 말리거나 오븐으로 건조한 뒤 건조된 병아리 콩을 곡물 분쇄기나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체에 걸러 큰 알갱이를 제거해 고운 가루로 만든 후에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장기간 보관 시 냉장 혹은 냉동 보관하며 필요할 때마다 꺼내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병아리 콩가루 또 다른 요리에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빵이나 팬케이크, 쿠키 등의 밀가루 대체제로 사용 가능한데요. 크레이프나 스프나 소스의 농도 조절에도 유용합니다. 다만 섭취 시 주의사항은 처음 섭취할 때 소량으로 시작해서 소화 상태를 확인한 후 점차 섭취량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또한 쿠키를 제조하실 경우 병아리 콩가루만 사용하면 꾸덕한 식감이 나올 수 있으니 쌀가루나 타피오카 전분을 소량 혼합하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렌틸콩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볶음밥을 드실 때 밥의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상승이 걱정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콜리플라워 라이스 외에 렌틸콩을 충분히 넣어 볶음밥을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볶음밥의 기름을 줄이는 좋은 방법으로 여기에 볶음밥의 든든함을 더해줄 렌틸콩을 넣어보는 것. 팬에 올리브 오일을 소량 두르고 대파 기름을 만든 후 양파, 당근, 파프리카 등의 선호하는 채소류를 함께 볶아주신 후에 미리 삶아둔 렌틸콩과 밥을 넣고 함께 볶아준 후 마지막에 간장, 소금으로 간을 해주고 깨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렌틸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탄수화물 위주의 볶음밥에 영양을 보충해주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렌틸콩 외에 완두콩을 넣어주시면 색감도 예쁘고 밥알과 함께 씹는 재미를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렌틸콩은 요리하기 전에 최소 2~3시간 물에 불려주시고 너무 오래 삶으면 으스러져서 볶을 때 식감이 떨어지며 덜 익히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끓는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삶아 부드럽게 소화가 용이한 정도로 적절히 익혀준 후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렌틸콩으로 볶음밥 외에 다른 레시피도 소개해 드려 볼까요? 바로 렌틸콩 샐러드와 볶음인데요. 렌틸콩 볶음의 경우 준비해둔 미리 불린 렌틸콩에 양파, 당근, 마늘을 볶은 후에 물이나 야채 육수를 넣고 끓여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고 올리브 오일이나 허브를 추가해 풍미를 더하면 끝. 여기에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면 토마토 페이스트나 허브를 추가하면 맛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외에 샐러드 위에 토핑으로 혹은 스프 위에 토핑으로 함께 넣어 드시는 것 또한 좋습니다. 이번엔 아보카도로 혈당을 잡아볼까요? 잡채 당면을 천사채로 바꾸듯 빵 위 스프레드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 달콤한 잼 대신 아보카도 스프레드를 바르면 혈당이 확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이 포화지방을 오래 유지해 다음 끼니 섭취량까지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보카도 스무디 한 잔이면 인슐린이 들쑥날쑥하지 않아 지방이 쌓일 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보카도를 활용한 스무디,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질감이 크림의 역할을 대신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영양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먼저 아보카도 스프레드는 다음에 화면 같은 재료들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으깬 아보카도에 그릭 요거트, 레몬즙, 소금, 허브를 섞어주면 완성. 완성된 스프레드를 통밀빵이나 오트밀, 크래커 위에 발라 드시면 되세요. 아침 식사나 간단한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고 식감과 풍미 모두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아보카도에 레몬즙을 꼭 뿌려주세요. 그러면 상큼한 맛을 더하고 변색을 막아줍니다. 스무디는 아보카도와 우유, 알룰로스 이렇게 쉽게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저트가 달콤한 아이스크림 대신 아보카도 디저트. 아보카도를 반개에 얇게 썰어 저당 그릭 요거트 3큰술, 알룰로스 원하시면 견과류를 약간 섞으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디저트를 냉동실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살짝 얼려 먹으면 크리미한 아이스크림 같은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볍지만 든든한 아보카도 요거트 샐러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아보카도 반개에 삶은 달걀 1개, 방울토마토와 어린잎 채소 1줌, 여기에 이 그릭 요거트 소스 제가 제시된 양대로 만들어서 얹어주면 완성. 간단하지만 완벽한 한 끼 샐러드를 쉽게 만들 수 있고 혈당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혈당 안정화 마지막 요리로 샐러드 드레싱. 생각보다 설탕이나 시럽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땐 드레싱 대신에 술안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노른자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더해주면서 단백질도 챙길 수 있어서 혈당이 안정화될 수 있는 드레싱이 될 수 있는데요. 혹은 간식으로 혹은 빵이나 과자, 떡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 대신 술안 간식을 드셔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술안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술안은 계란 후라이를 기름 없이 물에 요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후라이팬에 물로 후라이를 하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요리해 보셔도 좋은데요. 술안을 간단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작은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식초를 1스푼에서 2스푼 넣어 끓입니다. 식초를 넣는 이유는 달걀이 뭉쳐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이고 숟가락이나 주걱으로 물을 한 방향으로 저어 소용돌이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미리 작은 그릇에 깨어둔 달걀을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신 뒤 달걀 흰자가 뭉쳐지도록 2-3분 정도 익히면 완벽한 술안이 완성됩니다. 노른자가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면 2분, 조금 더 익힌 것을 원하면 3분 정도 익힌 후 국자나 구멍 뚫린 숟가락으로 술안을 조심스럽게 건져내고 물기를 살짝 빼준 후 접시에 올리면 완성입니다. 부족한 맛은 파마산 치즈가루를 살짝 뿌려서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름으로 튀긴 듯한 고소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깨나 견과류를 갈아서 뿌려주면 식감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은 열량은 낮추면서도 혈당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재료와 조리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평소 먹기 꺼려졌던 음식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방법으로 응용해서 훨씬 가볍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재료의 선택과 조금의 조리법의 변화가 내 몸의 변화를 이끕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와 식탁이 오늘보다 더 건강해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다양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재료와 레시피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보다 더 흥미로운 꿀팁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